정치적 역량이 약한 사람이 정치적 역량이 강한 사람과 합치면서 그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 정치는 그 본질이 권력 투쟁이기 때문에 그것은 힘과 힘의 관계입니다. 선과 악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센 쪽으로 딱 기울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수로 힘이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을 끌고 갑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자기 친구를 속이는 것인데, 그런 예가 전번에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독일에도 있었습니다. 1933년에 이 히틀러가 원내에서 최다 의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과반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총리를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그 앞에 수상을 했던 프란츠 폰 파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 정략꾼인데, 이 히틀러를 수상으로 앉히고 자기가 부수상으로 들어가면은 히틀러를 조종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히틀러를 좋아하지 않는 당시의 대통령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의 아들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히틀러를 총리로 앉혀 놓았습니다. 누구를 조종했습니까? 간단하게 히틀러가 독재 체제로 가면서 파펜을 완전히 갖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써먹다가 버려버렸어요. 그 뒤에 아주 그 사람은 히틀러의 아주 노리개, 필요하면 뭐 대사로도 쓰고 필요하면 특사로도 쓰는 아주 노리개로 전락하고 만 경우가 독일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JP의 역할 비슷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한국에서의 중요한 이 정치적 이탈, 배신, 변절 이런 말로 흔히 표현되는 이 행위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하면은 보수 진영에서 일어났어요. 보수 진영에서 여기 하나 더 붙이면은 그 손학규라는 사람이 2007년에 한나라당 안에 있다가 갑자기 탈당해서 독자 출마하는 것 같더니 민주당으로 가는 경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경우를 보면 이상하게 이 분열이 보수 진영에서 일어나가지고 왼쪽으로 가버립니다. 왼쪽에서 이탈해가지고 이 보수 진영으로 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기서도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보수 진영이 가지고 있는 이념 무장이라는 게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특히 정치인 속에서 이 정세를 보는 눈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념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가치관이나 신념으로 딱 굳어진 것이 아니고, 이념을 시기에 따라서는 팔아먹기도 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한국 보수 정치 세력의 이념 무장 내지 이념 부재 또는 가치관과 신념의 부재, 이런 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변절을 해가지고 결정적 오판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애국 시민들을 아주 어렵게 만든 것이, 예컨대 지난 10년, 좌파 정권 10년이 바로 보수 진영의 변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2002년에는 보수 세력일 수밖에 없는 재벌의 오나이 정몽준 씨까지 좌파하고 손을 잡고 후보 단일화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단시간에 이회창을 앞설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물론 투표 하루를 앞두고 정몽준 씨가 노무현과의 결별을 선언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은 여러 이유를 대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보수의 분열에서 지난 좌파 정권이 된 것이다. 그럼 2012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보면은 보수 분열의 재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0% 이상일 겁니다. 보수 분열의 가능성이.
우선 한나라당 안을 들여다보면은 친이 친박은 중요한 사안 때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더구나 법안 통과에서 가장 중요한 세종시 수정안 통과 문제에서 당이 나눠져 버렸다. 이것은 사실상 분당 상태죠. 사실상의 분당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갈 때까지의 한 2년 6개월 기간 동안에 남북 관계에서 일어날 사안, 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날 큰 변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또 한나라당의 내부 사정,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의 이념에 대한 불철저함,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은 2012년 총선 대선은 보수 분열 구도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안전한 분석, 비관적인 분석이기도 하지만 비관적 분석을 하는 것은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매우 필요한 비관론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